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백천사. 남편 사기꾼과 둘이서 살고 있는 28살의 간호사. 남편의 정근 때문에 4년 전 고향을 떠나게 된 나는 친정집에 혼자 살고 있는 엄마가 늘 걱정이었다. 아빠는 3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뒤로는 엄마 혼자서 넓은 집을 지키고 있다. 아빠의 죽음은 엄마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줬고 내성적이고 조용한 엄마를 보면 불안한 마음이었다. 나의 불안감은 적중한 셈이 됐는데 1년 전 엄마는 집안 계단에서 미끄러졌고 그 뒤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 나는 남편한테 혼자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부부가 떨어져 사는 거 난 반대야 라며 반대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 엄마는 휠체어 생활에도 적응했고 나 혼자 사도 문제없어 라며 씩씩하게 말했지만 나는 엄마 걱정에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아빠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유산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엄마는 유산을 쓰지 않고 모두 저금해뒀었다. 그 돈으로 집안을 베리어 프리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엄마가 생활하기는 전보다 훨씬 편리해졌지만 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활비는 전보다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모아서 엄마한테 보내드리기로 했다. 내 생각을 남편에게 말하자 그래야지 그럼 나도 보탤게 라고 말해줘서 고마웠다. 3개월 후 열심히 절약한 덕분에 300만 원 정도가 모였고 송금하려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비며 생활비 돈 쓸 때 많지? 내일 300만 원 송금할 테니까 생활비에 보태세요 라고 하자 엄마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네가 고생해서 번 돈을 엄마가 어떻게 받니? 그만둬 라고 했다. 아니야, 엄마가 나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나도 이 정도 효도는 해야지 라고 했더니 엄마는 전화기를 들고 울면서 고맙다 라고 하셨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 송금 얘기를 했더니 나도 좀 보탤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내가 합쳐서 장모님 통장에 입금할게 라고 하길래 내 돈 300만 원을 남편에게 맡겼다. 엄마가 이 돈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다음 날이 됐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송금했어? 라고 묻자 송금했어 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혹시 몰라서 엄마에게 확인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고맙다는 인사 받으려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전화 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에 전화기를 내려놓고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엄마한테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사사로운 일에도 인사를 거르지 않는 성격의 엄마가 돈을 받고도 연락이 없는 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엄마한테 통장에 입금된 거 확인했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게 통장을 확인했더니 잔액이 200원밖에 안 남았지 뭐니? 원래부터 자주 사용하는 통장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거의 빈 통장이었던 것 같아 라고 했다. 세상에, 그럼 입금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 라고 되묻자 엄마는 나는 네가 깜빡하고 돈을 안 보낸 줄 알았어 라고 했다. 뭔가 착오가 생긴 게 분명했고 송금은 남편한테 부탁했기 때문에 그날 저녁 다시 확인했다. 퇴근한 남편한테 당신 300만 원 엄마한테 보낸 거 맞아?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입금된 돈 없다고 했단 말이야 라고 하자 그 돈 송금한 지가 언젠데 어머님이 착각한 거겠지. 돈 안 받은 척하면서 실상은 이미 다 써버렸을 수도 있잖아 라며 엄마를 의심하는 것처럼 말했다.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하자 남편은 그럼 내가 그 돈을 먹었다는 거야? 라며 화를 냈다. 진짜 보낸 거 확실하지? 라고 다시 한번 묻자 보냈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라며 더 큰 소리로 정색했다. 남편이 송금한 게 맞다면 대체 돈 300만 원이 어디로 사라진 거지? 답답한 마음에 다음날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엄마의 전화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고 돈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 얘기는 그만 됐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점점 영문을 알 수 없었고 직장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놨더니 금액이 적지 않은데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다. 남편과 엄마가 모두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라면 남은 선택은 경찰밖에 없다고 판단한 나는 조퇴를 하고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남편과 엄마에게도 확인해봐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남편은 일하는 중이라 나중에 연락하기로 하고 먼저 엄마한테 전화를 걸기로 했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경찰을 바꿔주자 깜짝 놀라면서 뭐? 경찰? 라고 급당황. 뭔가 감이 왔는지 경찰이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자 엄마는 사실은 힘들게 진실을 털어놨다. 엄마 말에 의하면 내 전화를 받고 입금된 돈이 없다고 말한 다음 날 남편한테서도 전화가 걸려왔었다고 한다. 남편은 엄마한테 장모님, 천사한테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셨던데?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감생신 송금이라니. 돈이 없으면 빌어먹던가. 라고 고함치면서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소리하면 계단 위에서 휠체어를 밀어버리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남편에게 입단속을 당한 엄마는 나한테는 말도 못했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였다. 엄마 말을 듣고 머리에 피가 솟구친 나는 남편이라고 해도 절대 봐줄 수 없었고 경찰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했다.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급한 일 때문에 전화했다고 하자 무슨 일 생겼어? 라며 느긋한 태도. 내가 일단 경찰 바꿔줄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경찰?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당황했지만 무시하고 경찰을 바꿔줬다. 경찰이 돈의 행방에 대해서 묻자 처음에는 모릅니다. 라고 잡아떼다가 은행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면 바로 드러난다고 하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깜빡하고 송금을 안 했어요. 라고 궁색하게 변명. 사기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은 남편에게 주의를 준 후 전화를 끊었다. 2차전은 집에서 300만 원을 어디에 썼냐고 남편을 추궁하자 역시나 횡설수설하길래 당장 돌려달라고 하자 자포자기한 듯이 다 썼어. 라고 대답. 어디에 썼냐고 묻자 입국단 모드로 전환. 노트북을 열고 신용카드 명세서를 한 줄 한 줄 확인했다. 그중에 눈에 띈 항목은 고급 호텔을 예약한 사실이었다. 그것도 두 사람을. 고급 호텔을 남자와 둘이 갈리는 만무하고 남편한테 누구랑 가려고? 라고 묻자 더 입을 꾹 닫고 회피하는 남편. 남편 손에서 핸드폰을 뺏어서 라인을 확인하자 어떤 여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찾아냈다. 내 돈을 중간에서 빼돌려서 다른 여자와 밀월 여행을 계획하다니 기가 찼다. 그 자리에서 이혼 선언, 병원의 사정을 설명하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다. 그 후 남편은 계속 연락을 해왔고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라며 매달렸지만 무시로 대응, 이혼 서류를 보냈다. 남편한테 위자료와 함께 300만 원 반환을 요구했더니 나 돈 없어. 당신이 없으니까 내 월급으로는 밥값도 모자라. 라고 했다. 돈 안 갚으면 당신 부모님한테 사실대로 알리는 수밖에 라고 겁을 주자 남편은 빚을 내서 위자료와 300만 원을 모두 입금했다. 돈에 쪼들리게 된 남편은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 빚을 갚을 때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10원 한 장 없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다 보니 몸도 망가지고 지금은 본가에서 요양 중이라고 한다. 한편 나는 친정으로 돌아온 후 집 근처 병원에 취직도 하고 엄마랑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다. 떨어져 살 때처럼 엄마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모녀는 서로 위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 마음이 안정되다 보니 엄마 표정이 전보다 많이 밝아졌고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외출할 정도로 좋아졌다. 연휴에는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엄마와 딸의 시간을 알뜰살뜰 챙기는 중이다. 앞으로도 엄마와 친구같이 다정한 모녀로 오래오래 살고 싶다. 만약 재혼하게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엄마한테도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엄마와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소망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